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러너빌리티입니다. 러너빌리티라는 것은 학습 가능성을 나타내는데요. 학습 가능성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모국어를 잘 배울 수 있죠. 또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학문도 배울 수 있고 음악을 배우거나 혹은 운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AI 모델에 대한 러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AI의 러너빌리티의 차이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가장 많이 공부하는 존재는? 자, 1번 수험생, 2번 인공지능, 3번 범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의 답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해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 모델이 보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배우는 것보다 AI는 훨씬 많은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인공지능이 사람만큼의 학습력을 지니고 있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잘할 거다는 혹은 그 이상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AI 모델은 딥뉴럴 아키텍처라 그래서 무수히 많은 뉴런으로부터 어떤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표현력 자체와 러너빌리티, 학습 가능성은 다릅니다. 그 데이터 내에 있는 규칙이 너무 난잡하거나 혹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표현력이 충분히 주어지더라도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0세기 최고의 언어학자로 불리는 노암 촘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s are equally capable of learning languages that are possible and impossible for humans to learn. 이 말의 의미는 AI 모델들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만큼 혹은 불가능한 만큼을 똑같이 배울 수 있다. 이 말은 일종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LLM이 실제 사람만큼 잘하는지 혹은 잘 못하는지 실험적인 거나 혹은 이론적인 결과가 기존에 없었고 최근 ACL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 중 하나는 미션 Impossible Language Models라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불가능한 언어 영역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언어에 대한 난이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셔플 이거는 단어를 임의로 섞는 거고 리버스는 문장을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홉은 이 문장에서 동사에 s가 붙는 이런 경우를 뒤에다가 이렇게 보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은 기존 언어에 대한 규칙, 영어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규칙을 추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셔플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고 리버스가 그 다음 어렵고 홉이 제일 쉬운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셔플 중에서 여기 로컬 셔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W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 단어 3개에 대해서 이 안에서 셔플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 디터미니스틱 셔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마음대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언어의 규칙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디터미니스틱 셔플 같은 경우는 기존 랭귀지 언어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결정론적인 규칙을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LLM이 만일 이 규칙을 디터미니스틱한 셔플 방식을 탐지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규칙을 할 수 있다면 이 언어도 LLM이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단어를 임의로 섞어버리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만약 그 셔플 자체에 규칙이 있다면 그리고 그 규칙을 탐지할 수 있다면 사람도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보시면 이제 X축은 학습 시간이고 Y축은 perplexity라 그래서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한 로스는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레전드로 되어 있는 게 회색은 노 셔플 그리고 노 디터미니스틱 셔플부터 해가지고 로컬 셔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스가 이렇게 수렴한 곳을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의 어려움만큼 학습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 셔플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가깝게 로스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지만 근데 노 디터미니스틱 셔플 그래서 완전히 언어를 뭉개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데서 더 이상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GPT-2 모델에 대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LLM이 촘스키의 주장대로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없는 것만큼 유사하게 배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impossible level 그리고 possible level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 레벨에 대한 어떤 격차를 이렇게 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칙이 어려워서 LLM이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뻔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얻을 인사이트는 뭐냐면 언어마다 규칙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 같은 경우 다양한 언어, 뭐 아랍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화학 분자식에 대해서 저희가 화학 어떤 배합, 조합을 하는 것 또한 화학식에 대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수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심볼들 그리고 의미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 같은 경우도 악보에다가 작곡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 또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사실 난이도는 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잘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언어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그러면은 러너 1과 러너 2가 있는데 둘은 어떤 걸 좀 더 잘하고 어떤 걸 좀 더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에 대해서 두 객체는 똑같이 잘할까요? 아니면 누가 좀 더 잘할까요? 화학은 어떨까요? 수학은 어떨까요? 음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AI가 배우는 많은 것들은 사람이 배우는 많은 것들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뭔가를 좀 더 잘하거나 혹은 똑같이 잘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존의 오픈 AI에서 AGI를 정의한 것도 그렇고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AI라는 게 결국에 사람과 협업을 하는 그런 존재라면은 이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래서 AI가 좀 더 많은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반대로 사람의 능력을 더 끄집어낼 분야는 뭔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러너빌리티는 한 분야에 대해서 분야의 규칙을 찾는 그런 러너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분야는 서로 융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공간에 대해서 두 공간을 대응하는 어떤 함수, F를 학습하는 것 또한 러너빌리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음악으로부터 춤을 추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적인 신호로 들어오고 청각적인 신호는 저희의 운동 신호로 변경돼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일 이 음악으로부터 춤으로 매핑을 하는 이 펑션 F가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다면 춤을 잘 못 추겠죠. 반대로 만일 이 펑션 F가 잘 학습이 되고 그리고 만일 이게 학습 가능하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춤을 아주 잘 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도메인에 대한 러너빌리티는 두 개를 대응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러너빌리티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해석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 말씀드릴 게 ACL 2024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의 러너빌리티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 X라는 도메인이 있고 Y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Y는 0 그리고 1 두 개의 값만 존재하고요. X라는 거는 여기 이제 스타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0 또는 1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적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000, 1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일 0로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이때 이 함수 f라는 거를 majority, 그래서 0과 1 중에 더 많은 숫자가 적힌 걸로 매핑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0이 4개라서 0에 대응을 했고 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도 0이 3개라서 얘는 0으로 대응이 됩니다. 네 번째에서 만일 1이 0보다 많다면 얘는 이제 1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 머저리티 펑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쉬운 펑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숫자를 세서 매핑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parity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서 1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이 하나이기 때문에 홀수, 그래서 0으로 매핑을 하고 두 번째는 1이 두 개라서 짝수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 세 번째는 1이 세 개라서 0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펑션 f는 majority 펑션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1101, 00, 1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할게요. 0을 1로. 그러면 이때 위에가 홀수계였는데 1을 하나 추가해서 짝수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짝 바꾸는 것 자체가 레이블을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걸 이제 거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x에서는 저희가 11분의 1만큼을 바꿨어요. 근데 y에서는 1만큼을 바꾼 거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무한대까지 엄청 많은 숫자까지 고려를 해도 이 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01 하고 이제 0 혹은 1로 이렇게 하고 뒤에를 계속 똑같이 무한대로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두 개 점에 대한 거리는 무한대분의 1.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가 되는데 이때 레이블은 0에서 1로 거리가 1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parity라는 펑션은 굉장히 가까운 두 점을 굉장히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CL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이 논문은 트랜스포머에서 왜 센시티브 펑션, 그래서 parity 펑션이 어려운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보인 논문이고요. 실험적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 링스가 길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01 이렇게 가는 건데 두 개의 함수, 머저리티 펑션과 패리티 펑션에 대해서 샬프니스라는 스코어에 대해서 머저리티는 길이가 길어져도 유사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패리티는 이렇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샤프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일반화가 잘 되는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모델들은 보통 로스라는 게 이제 뾰족한 형태가 되냐 완만한 형태가 되냐로 그게 일반화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샬프니스가 높다는 말은 잘 학습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트랜스포머는 패리티 펑션에 대해서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보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핑을 하는 함수에 대해서 매핑은 항상 학습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은 매핑이 가능한 애들이 있고 매핑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등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혹은 수학에 대한 다양한 기호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인 분야들 혹은 음악의 세부 분야 혹은 미술의 세부 분야 등 그래서 이 언어들은 사람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AI 모델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분야 내에 있는 걸 배우는 러너빌리티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분야에서 언어를 배우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스페인어를 사람이 배울 수 있는지 AI 모델이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두 분야의 매핑을 논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힙합적인 건축을 매핑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어로 뭔가 음악을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서울 저녁에 대해서 재즈적인 느낌을 준다든지 혹은 팝적인 음악으로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 또한 두 언어에 대한 매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이트는 사람과 AI 모두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학습하고 있고 서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두 개를 연결하는데 능숙하다. 그리고 아마도 AI와 사람은 서로 잘하는 분야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limits of my language mean the limits of my world.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이 나의 세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건 맞지만 그 언어에 갇혀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AI 또한 자기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말은 AI가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가 배울 수 없는 언어가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말은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얻은 인사이트는 결국 제가 공부하는 많은 것들은 일종의 언어라는 거고 그 언어 내에서 규칙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AI도 언어를 배우고 있고 미래의 두 개체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잘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영상이 많은 인사이트를 줬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